여러분 안녕하세요. 럭셔리 가이드의 아이즈민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 럭셔리 큐레이션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명품 브랜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들의 워너비 명품 브랜드인 샤넬 시리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샤넬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장편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샤넬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궁금하신 분들,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번 방송을 꼭 주목해주세요. 그럼 럭셔리 가이드 시작합니다. 샤넬 시리즈 첫 번째, 샤넬의 탄생. 샤넬은 가방, 의류, 향수, 선글라스, 주얼리, 시계 등을 제작 판매하는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로 창업자 가브리엘 샤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샤넬은 1913년 오픈을 시작으로 1920년대 코르셋과 무거운 패티코트의 굴레에서 벗어난 니트 카디건, 저지 원피스 등의 편안한 스포츠 모드 의류를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샤넬은 끈 달린 클러치백, 주머니 달린 재킷 등 기능성과 신미성을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의복을 출시했습니다. 코코라는 별칭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는 가브리엘 샤넬의 일생은 사랑하고 일했다 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녀의 삶과 샤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샤넬의 창시자 가브리엘 샤넬은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서부의 서뮤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돌뱅이였고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방랑벽이 있는 가브리엘의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지 않았고 가브리엘의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세 딸을 맡겨버리고 맙니다. 가브리엘은 7년여간 오바진 수녀원에서 자라며 바느질과 부엌일을 배우게 됩니다. 20세기의 패션을 이끌어가리라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느질이 서툴렀던 가브리엘은 바느질보단 바늘을 찾느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신문에서 오려는 연애소설에 푹 빠지기도 했고 수녀원의 생활은 훗날 샤넬의 패션에 깊은 영향을 끼칠 미적 감각 등 많은 요소들을 쌓게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샤넬의 스타일이라고도 할 만한 흑백의 조화 역시 그때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금욕주의와 블랙 앤 화이트 컬러의 수녀복 의상,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부터 샤넬 디자인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의복과 의뢰용 물건은 이후 가브리엘이 바로크 스타일과 골드, 유색 보석에 매료되게 하는 불씨가 되었죠. 가브리엘은 18살에 드디어 수녀원을 벗어나 기병대가 주둔하는 프랑스 중부 도시 물랭의 수녀의 소속 기숙학교로 그녀의 고모 아드레인과 함께 가게 됩니다. 1년 후 가브리엘과 아드레인은 양품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양복점에는 물랭에 주둔한 기병대 장교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재봉사 가브리엘은 자연스럽게 물랭의 군인들과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 상당수의 군인들이 토지를 소유한 상류층이거나 파리의 귀족이었습니다. 또한 노래를 좋아한 가브리엘은 가수를 꿈꾸며 카바레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에 그녀가 즐겨 부르던 노래인 코코리코와 누가 트로카데로에서 코코를 보았는가에서 자신의 예명인 코코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자신이 코코라고 불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랭에서 만난 부르주아 집안의 아들 에티엔 발사는 코코를 상류사회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후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인 이 젊은 여성의 주변에는 소설가, 시인, 배우 등 당대의 스타일리스트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었으며
특히 코코가 보여주는 개성적인 옷차림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에티엔의 친구이자 보이 카펠로 불리던 영국인 사업가 아서 에드워드 카펠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엔과는 다르게 보이 카펠은 그녀의 재능과 꿈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에티엔과 헤어지며 친구로 남았고 보이 카펠과 사랑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부유하고 세련된 보이 카펠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사람으로 문학과 동양 문화, 소수만이 공유하는 정보를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보이는 가브리엘이 샤넬을 탄생시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1910년 파리의 번화가 캉봉거리 21번지에 첫 번째 매장인 샤넬 모드라는 모자 가게를 열게 되며 패션 세계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독창적인 스타일의 샤넬 모자를 쓴 여배우들이 잡지에 실리기 시작했고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은 재빨리 그 스타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브리엘과 보이 카펠과의 관계, 그리고 여성사업가라는 신분 탓에 보이가 속한 파리의 엘리트층은 그녀를 꺼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독특한 인생 덕분에 그 심플한 모자는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13년에는 모자 디자이너로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노르망디 연안의 유명한 휴양지 도빌의 공토비롱 거리에 부티크를 오픈했는데 모자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와 옷도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의 차양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블랙으로 처음 새겨 넣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디자인할 때 스케치를 하지 않았고 67시간 넘도록 모델에게 디자인 중인 옷을 입혀보고 고치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모델들은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디자이너도 만들지 않았던 새로운 옷을 만들었으며 완성된 옷은 먼저 입어보고 불편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옷은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도빌에서 휴양지에 어울릴 만한 단순하고 편리한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라포티니에르 카페의 테라스에서 당시 가브리엘 샤넬보다 더 유명했던 카바레 가수 미스 탱게트는 파파라치 카메라맨과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젊은 가브리엘은 여성들을 옥죄었던 코르셋과 불편한 헤어스타일과 같은 과거의 스타일로 치장한 실루엣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곧 도빌의 상류층들이 그녀의 모자와 옷을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즐거워 보이지만 불편한 차림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여성들을 본 그녀는 그들에게 다른 스타일의 비치웨어를 비롯하여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선사할 더욱 가볍고 유연한 의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티크를 오픈한 후 첫 번째로 출시된 의상은 여성복 카디건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가 사랑했던 보이 카펠과 함께 영국 순종말의 경매장과 폴로 시합장, 경기장을 돌아다녔는데 그녀는 남성복을 관찰하고 메모하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던 어느 날, 그녀는 한 폴로 선수에게 매우 큰 풀 오버 스웨터를 빌려 입었습니다. 이 옷이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던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시 패션계에서는 무시해왔던 저지 소재를 자신의 의상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항구 도시인 도빌의 날씨가 차고 습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폴로 경기장에서 보온을 위해 남성들이 착용했던 니트 셔츠에서 힌트를 얻어 카디건을 개발합니다. 카디건은 기존의 거추장스럽던 코르셋과 패티코트를 착용할 필요 없이 느슨하고 헐렁하게 디자인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녀만의 패션 감각과 사업 감각은 샤넬 매장을 도빌에서 최고의 판매를 올리는 곳으로 만들었고 도빌은 그녀에게 첫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아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과 상류층들이 그녀의 모자와 액세서리를 구입하기 위해 부티크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세계의 패션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뛰어드는 프랑스의 상황과 그녀의 컬렉션은 기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전쟁과 함께 사라진 남자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여성들은 일을 해야 했고 더욱 편하고 실용성 있는 디자인의 옷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급격한 삶의 변화는 그녀의 옷을 한층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샤넬의 의상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남성 속옷에 사용되었던 얇고 가벼운 저지천을 투피스에 활용해 여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용적이고 입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적당히 금욕적이었죠. 또한 세일러 블라스와 같은 편안한 의상도 디자인했는데 어부들이 착용했던 작업복이 여성 의상으로 재탄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손을 자유롭게 한 샤넬 의상의 패치 포켓은 남성 노동자들의 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보이카펠의 구명조끼, 그리고 인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노르망디의 하늘, 옷자락을 펄럭이는 바람 등 가브리엘은 모든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1915년 점점 격화되는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상류층들은 또 다른 휴양지인 비아리츠로 모여들었습니다. 러시아 왕자들과 영국 귀족, 프랑스 백작들과 캐스틸리안 공작들, 예술가와 사업가들이 유진이 황후가 사랑했던 해안가 휴양지로 대피하는가 하면 대서양의 푸른 물결과 맞닿아 있는 여름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휴가 동안 보이카페 선장은 가브리엘을 바스크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해변에 매료된 두 연인은 사교계 파티에 참석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격정적인 파도 소리를 들으며 확신에 찬 가브리엘은 비아리츠에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될 것을 깨닫고 단순한 부티크가 아닌 꾸티르 하우스를 오픈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보이카펠의 열정적인 지지와 그가 건네준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녀는 1년 후 그에게 더 큰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아리츠의 해변과 카지노로 향하는 길에서 웅장한 맨션을 발견한 그녀는 그곳에 작업장을 열고 60명의 여성을 고용하는 한편 파리에 있던 여동생 앙투아네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비아리츠의 양장점을 열게 되고 정식으로 첫 의상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편물을 포함한 활동하기 편안한 소재를 활용해 단순하고 기능적인 의상 디자인을 전개하였고 그녀의 의상은 사교계 여성들에게 고가에 판매되었습니다. 우아한 상류층 여성들은 빠르게 샤넬의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저지를 이용한 샤넬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으며 1916년 믿을 수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당시 미국의 유명 잡지 하퍼스 바자에 소개되어 샤넬의 매혹적인 슈미스 드레스에 대해 찬사를 받았고 1917년 2월 미국의 보그지에도 소개되어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의 사업은 번창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독립을 손에 넣게 됩니다. 보이카펠과의 이별로 그녀는 크게 상심한 상태였지만 대외적인 명성을 얻게 된 가브리엘은 1918년 전쟁의 막이 내림과 동시에 그녀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녀는 파리, 도빌, 비아리츠 등지에서 300명의 직원을 둔 브랜드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파리 패션의 중심지였던 깡봉가 31번지로 진출하며 꾸티르 하우스를 열게 됩니다. 그녀는 산업 발달에 의한 기능성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여성의 학력 향상, 직업 여성 수와 경제력 증가,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 라이프 스타일의 모던한 변화를 읽어내어 장식성을 배제한 활동적인 의상을 제안하였습니다. 기능성을 위해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소매의 편안함에 주의를 기울였고 걸음걸이가 자유롭도록 이브닝 웨어까지도 종아리를 드러낼 정도로 짧게 디자인하였습니다. 1919년 봄에 가브리엘과 보이카펠은 다시 재회를 했고 로맨스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1919년 12월 22일 보이의 차가 전복되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가브리엘의 운명적인 사랑은 끝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죽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시작한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겠죠. 그녀는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고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 미시아와 미시아의 남편 호세 마리아 셀트와 함께 말이죠. 베니스로 떠난 가브리엘 샤넬. 그 뒤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럭셔리 큐레이터 아이즈민이었습니다. 오늘도 럭셔리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